네, 테슬라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어저께 트럼프가 이 캐나다 관련해서 자동차 관세 언급을 하면서 테슬라는 조정 마감을 했지만 개파락했던 $360 빠르게 안착을 하고 있고 앞선 반등점이었죠. $340까지 바닥을 잡고 가도 괜찮고 여기에서 이제 바로 가는 건 우리가 너무나 해피한 일이니까 흔들 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미증시도 여기서 쌍바닥 기대했지만 V자 반등 그 자리에서 지금 두 번째 반등점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료를 봐야 될지 또 이런 눌림목에서 저점 가격 어떤 가격을 봐야 될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영상 보시다가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1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때 관세 쇼크가 있었죠, 시장에서는. 하지만 트럼프 전형적인 협상 방식입니다. 그래서 50% 인상한다라고 하니까 미국 자동차 업계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화는 힘들다. 전형적인 타코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요, 이런 노이즈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이 사이버캡 지금 네바다주에서 5,000대 가까이, 즉 이 생산 캐파가 가장 많습니다. 즉 이건 뭐냐면 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그래서 트럼프 정부에서는 규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일 사이버캡 이제 상용화 확실한 최종 버전을 텍사스 오스틴에서 출시될 예정이고 여기에서 출시 기념 행사에 대한 초대장도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테슬라 전용 공유 차량인데 좌석이 2개뿐입니다. 핸들이나 페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인 택시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버전으로 따지면은 무인 택시인데 기존에 없던 산업입니다. 페달도 없고 핸들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테슬라 노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율주행의 완성판이 나왔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 FSD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테슬라에서 월 구독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주행 완성도를 높이려면은 위성, 즉 도심 곳곳의 위성을 통해서 뭐 데이터도 있어야 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음영 지역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스타링크를 가지고 있는 이 저궤도 위성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 웨이모라든지 뭐 주크라든지 이런 회사들은요 다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핸드폰 이 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사이버캡 출시로 자율주행의 시대를 열었다라는 거,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고, 지금 확장 구간이 있다 보니까 오스틴에 이 충전 시설을 이 허브를 짓겠다라는 최근에 또 얘기가 나왔죠. 이제 어떻게 흘러갈 거냐면 사이버캡이 운행을 마치고 여기 들어와서 핸드폰 충전하듯이 충전하고 그 다음에 뭐 세차를 하고 또다시 돌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테슬라니까 가능한 건데 규제를 지금 또 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물류 공간 탈바꿈하고 슈퍼차저 충전소를 만들고 있다라는, 즉 이제는 생산 속도를 높이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요 녀석을 기대하는 건데, 우리 주주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테슬라가 이 언박시드 프로세스를 통해서 지금 이 차량을 찍어낼 수 있는 속도를 굉장히 높여놨거든요. 자, 예전에 이제 기존의 레거시 자동차 업계들이 하지 못했던, 뭐 예를 들면은 부서마다 뭐 쪽 문을 만들고 바퀴 만들고 다 각자 알아서 만든 다음에 바로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속도를 높일 수가 있고, 지금 당연히 초창기니까 속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뭐 20대냐 30대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기술력과 이 공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공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모델들이 계속 나옵니다. 모델 Y 롱베이스라든지 로드스터 얘기 나와가지고 있고, 저가형 모델, 자 그리고 뭐 소형 SUV까지.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1세대지 않습니까? 사이버캡 1세대, 2세대, 뭐 3세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바다주에 있는 라스베가스가 가장 지금 미국 내에서는 관광도시로 유명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승 모멘텀이 요 녀석, 이 휴머노드 로봇 옵티머스인데, 자 사람 손 모양대로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장에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그록이 탑재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랑 대화할 수 있는 이 그록이 탑재가 됐고 학습을 통해서 이제 알아서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듣겠죠. 그럼 공장에도 투입이 되고 뭐 사무실에도 한 대 있을 수 있고, 테슬라가 말하는 거는 각 가정의 가정 1보급. 그러면 저를 대신해서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제 여가 시간이 늘어나니까 이 휴머노드 로봇 시장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지금은 당연히 기업에서만 사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올해 말부터요 B2B라고 하는데, 왜냐 너무 비싸요. 한 대당 1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걸 10억이
7억이 넘다 보니까 상용화 시키려면 찍어내서 단가를 낮춰야 되는데 부품 공급도 자체적으로 하려고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늦어지더라도 이 시대가, 이 산업이 이제 시작되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상승 모멘텀에서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테슬라가 무서운 거는 기술력도 있는데 생산 캐파, 공장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가격을 다운그레이드해서 상용화를 시킬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300, $400 그냥 밀릴 때마다 적금 붙듯이 물량을 모아가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세미 트럭이 다시 한번 힘을 내주면서 좀 인기가 좋습니다. 스웨덴 기업에서도 역대급 주문을 했는데, 자, 유럽 출시 확정 발표가 나온다는 또 소식이 나왔습니다. 다음 달 유럽 최대 상용화 박람회에서 사양 및 출시 세부 정보 공개하겠다.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독일에서 열리는 박람회에서 공개가 될 것이다. 근데 또 독일이죠. 자, 독일은 유럽의 심장이고 여기에 기가 베를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다른 디젤 경쟁 이 트럭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죠. 한번 충전하면 700km, 800km 갈 수가 있고, 여기에 FSD 접목시키려고 지금 주행거리 또 늘리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모아가고 있어요. 결국은 테슬라에서 나오는 모든 이 차량, 전기차 FSD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벌겠다. 우리가 넷플릭스 볼 때 월결제하듯이 이제는 판을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중국 내에서 수출이 아니라 좀 기가팩토리에서 이 수출하는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결국은 이 아시아라든지 다른 지역, 이 중국 내에서 가는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서 해외 시장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이제는 캐즘이 끝나가는 시그널로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어떤 재료를 봐야 될지 이 실시간 공부방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이 기업이 어떤 재료인지, 그리고 실적이 좋은지, 뭐 수급이 받쳐주는지, 지금 11월 중간 선거 앞두고는 트럼프 정책주인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테슬라는요 가벼운 소형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형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계속 모아가는 전략으로 2,000, 3,000달러를 노려보는 거고, 그 외에 다른 트럼프 정책주 하나하나 제가 잡아드리면서 플러스 알파도 우리가 좀 노려봐야 되는 시점인데, 제가 어떤 내용들을 봐야 될지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은 결국은 지금 테슬라는 걱정할 게 아닌데 시장이 노이즈 때문에 세력들이 흔드는 겁니다. 흔드는 거고, 이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지금 8월 9월 얘기가 나와주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xAI 그룹이 탑재가 되면서, 그리고 결국은 이 로봇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챙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콜옵션, 상승에 베팅한 애들, 풋옵션, 하락에 베팅한 애들, 공매도 세력들의 포지션을 보고, 자, 우리가 사야 될 자리인지, 팔아야 될 자리인지, 기다려야 될 자리인지, 뭐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이런 걸 봐야 돼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AMD, 삼성전자와 또 공급 계약 이슈가 있었죠. 한 2, 3주 전에 매수 좀 올라탈 때 $200에서 $560. 자, 미국 시장은 이렇게 매수 좀만 올라타도 급등한 종목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점 매수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이 있죠. 최근에 블랙베리라고 하는 종목도 제가 OS 보안 실적이 좋다. 결국 매도존이 끝나고 매수존에서 거래 터지면서 300%. 그럼 매수존 올라탈 때 여기가 $5였거든요. 그리고 $18까지. 상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저점 매수만 잘해도 누적 수익을 빠르게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명확해야 우리가, 즉 이 무기가 있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럼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왜 트럼프 행정부에 수천억을 후원하면서 도와주겠습니까? 뒤로 어느 정도 얘기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 정책주 인텔 같은 경우도 테라페 프로젝트에 포함이 됐죠. 300%또 급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샌디스크라든지 시게이트 이런 종목도 보시면은 확실히 미국 시장은 많은 종목을 매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달에 한두 개 예수금 여유 있다 3, 4개로 승부를 볼 수 있어요. 왜냐? 가는 놈이 계속 가거든요. 자, 샌디스크가 텐베어 갔는데 작년 12월 $200였습니다. 6, 7개월 만에 $2,000. 자, 여기서 우리가 1차 매수를 했고 1차 매도를 했고 나머지는 끌고 가고 또 신규로도 잡아드렸어요. 가는 놈이 계속 가기 때문에 텐베어가 나오는 거고, 최근에 뭐 팔란티어라든지 아이온큐라든지 그 외에 시게이트라든지 정책주만 봐도, 매수존만 올라타 있는 종목만 봐도 우리는 충분히 누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자, 테슬라는 개파락, 매도존 한번 저항 맞고 이렇게 가도 괜찮아요. 즉 매수존 올라타야 빨리 상승이 나오고, 매도존에서는 1바닥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이런 포인트가 1바닥이거든요. 작년에도 매도존이 끝나고 매수존 올라타면서 우상향 추세. 자, $220 했던 주가가 $500
300달러가 정체가 커도 2배가 가는 종목입니다. 그럼 지금 매도존에서 저항이 나왔으니까 한번 돌파하든지 아니면 눌렸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340달러. 자, 이렇게 가는 게 좀 일반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야 우상 추세가 나오고 개미들이 또 여기서 겁먹고 팔거든요. 신규로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없는 분들은 제가 매수존 지표 그리고 트럼프 정책주, 예를 들면 최근에 팔란티어라는 종목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하락 추세, 매도존이 끝나고 제가 여기서 잡아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눌리면 더 좋아요. 이건 좀 중장기로 챙겨보시면 좋고, 그 외에도 로빈훗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플랫폼 사이트인데 매수존 올라타니까 급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램 리서치 같은 경우도 매수존 올라타니까 눌림목에서 저점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고, 그래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 매수존 강조를 드리니까, 자, 테슬라는 테슬라대로 또 제가 말씀드린 매수존은요, 매수존이랑 올려드리는 트럼프 정책주만 챙겨봐도 조금 더 빠르게 누적 수익을 쌓아가실 수가 있을 건데, 자, 결국 매수존은 모든 종목에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트럼프 정책주는요, AI, 방산, 에너지 세 가지만 보면 되는데, 자, 최근에 미국 주식 하신 분들 마이크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때로 돌아가 보면 매도존, 저항이 끝나고 매수존으로 바뀌니까 급등이 시작이 됐거든요. 힘의 방향이 바뀔 때 나오는 게 매도존에서 매수존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런 눌림목이 있죠. 세력들은 개미들을 털어내고 가기 때문에, 자, 큰 흐름으로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자, 100달러였던 주가가 불과 1년 만에 1200%. 자, 미국 시장은 가는 놈이 이렇게 계속 갑니다. 그러면 중간중간 눌림목이 올 때 들어가도 충분히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도 최근에 10배거 달성을 했고, 뭐 이전으로 조금 돌아가 보면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이 비트코인 행정명령, 가상화폐 행정명령 사인을 했는데, 아이렌이라고 하는 이 채굴기업도 매도존이 끝나고 매수존 10달러 했던 주가가 단숨에 75달러, 750% 급등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중간중간 이런 눌림목이 오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매수존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외에도, 자, 루멘텀 홀딩스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AI 광통신 대장주거든요. 자, 그래서 미국 시장은 많은 종목 매매할 필요가 없어요. 매도존이 끝나고 상승이 시작, 이때 못 볼 수 있죠. 그럼 매수존, 눌림목에서 기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점 매수를 할 때 매수존만 챙겨보셔도, 자, 이때 100달러 했던 주가가 또 1000달러 돌파를 했습니다. 가는 놈이 계속 가는 시장이 미국 시장이니까, 자, 미국 시장은 소액 투자자분들이 꼭 챙겨봐야 되는 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주 같은 경우는 볼륨 에너지가 있죠. 역시나 매도존이 끝나고 나서 매수존에서 급등할 때 눌림목, 자, 이때로 돌아가 보면 매수존에서 눌림목이 오죠. 그죠? 그리고 큰 흐름상 결국은 이때 20달러, 30달러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300달러. 자,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지금은 트럼프 11월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책주만 챙겨봐도 충분히 우리가 자산을 레벨업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증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다만 미국 시장은 상한 제도가 없어서 원래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최근 조정이 마무리될 때 정책주 시즌에 조금 더 빠르게 누적 수익을 쌓아가고 싶지만, 미국 시장에 대한 정보도 없고 어떤 종목이 정책주인지 어디서 사서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지 이 타이밍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우리 구독자분들 누구나 무료로 매수존 지표 받아갈 수 있는 링크를 하나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준이 없어서 좀 힘든 분들, 또 미국 주식 정보가 없어서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공부방 입장 방법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찐바닥 옵션 세력들의 포지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링크를 클릭하면 이 창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매수존 지표가 필요하다 하시면 첫 번째 칸에 5분이면 모든 증권사 세팅이 가능합니다. 초등학생이 봐도 설정할 수 있게끔 쉽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게다가 핸드폰으로 이동하시면서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없는 분들은 매수존 지표 도움이 되실 거고, 두 번째는 플러스 알파로 지금 정책주에서 인생길 종목들이 나오는데 정보가 없어서 좀 힘들다, 미국 주식 공부방 입장하고 싶다 하시면 두 번째 칸에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복 체크가 가능하니까, 세 번째는 나는 중장기로 한 달에 한두 개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중복 체크 필요하신 항목 체크하셔서 받아보실
연락처 작성해서 제출 클릭해 주셔야 어디에 체크했는지 제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응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감사의 의미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 11월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지금 트럼프 정책주에서 500%, 1000% 인생기의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자분들, 미국 주식 하신 분들은 특히 올해 자산을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시즌이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적어도 제 영상 보시는 우리 주주분들은 이 중요한 변곡점, 가격대, 여기서 매도존을 돌파하는지, 자, 이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지금은 걱정하기보다 350달러 언더, 제가 300에서 360달러까지는 너무나 좋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적금 부듯이 물량을 모아가면 충분히 1000달러, 2000달러에서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할 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주식으로 대박 나길 응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